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도 하반기에 첫 거래일 스타트를 좀 견조하게 끊었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산한 거래량 치고 이제 반장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안에는 테슬라 중심의 급등이 나왔고 또 전반적으로 빅테크주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오늘 또 국내 증시 훈풍이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 정경민 팀장님은 오늘 장 4종목 어떤 종목까지 오셨습니까? 네, 뭐 오늘 이 전기차의 전반적인 그런 강세가 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도 31,000달러를 돌파하고 뭐 로블록스도 강세를 띄어서 좀 다른 쪽을 볼까 하다가 굳이 뭐 돌아갈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주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SDI입니다. 뭐 전고체 파일럿 라인 가동 소식과 뭐 ESS 뭐 이런 좀 소식까지 좀 같이 좀 들리면서 여러 가지 좀 좋은 이제 그런 편승 효과가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거래소는 좀 적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사실상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수 1위 종목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전고체라는 게 양산까지는 시간이 좀 다소 좀 남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의 상징적인 파일럿 라인이 가동이 됐다라는 점은 다소간 좀 정체된 그런 멀티플을 단기로나마 좀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ESS 시장의 확대 소식도 좀 더해지면서 관련 종목 전반에 그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충분한 에너지를 좀 생성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LNF입니다. 그냥 뭐 맘 편하게 에코프로 어차피 100만 원 갈 거 아니냐, 에코프로를 하는 것이 정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뭐 저도 그렇게 크게 뭐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에코프로 이 관련 종목들에 대비해서 LNF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로 여겼던 부분이 양극재를 제외하면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조금 주가가 에코프로 관련된 그런 종목들 비해서는 조금 약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LS와 뭐 전구체를 또 하기로 했고 자체적으로 리튬 그리고 음극재도 포스코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과 협력 구도를 가져가겠다라고 좀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와의 간격을 조금 줄여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LNF를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스인데요. 뭐 이도류라고 이제 그 오타니 선수가 이제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해서 오타니 종목인가요? 네네 그런 예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종목의 모멘텀이 두 개가 다 이렇게 같이 겹쳐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모두에 그런 좀 강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선택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이제 그런 밸류를 어느 정도 좀 줄여냈고, 그리고 이제 아무나 못하는 이제 TMA 제조 기술로 촉매까지 확장성을 좀 보이고 있어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모두의 그런 강세 현상에 올라탈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고체 쪽에서 뭐 이수화 관련된 종목들 또 한농화성 같이 몇몇 종목들과 지표 종목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같이 지표와 같이 움직인다라는 점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IT 종목인데요. 자화전자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뭐 오늘은 뭐 별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애플이 또 사상 최고가를 좀 움직이고 최고가를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뭐 새로운 디스플레이와 카메라가 적용될 예정이고 기존에 있었던 모델과 스펙상에서 좀 큰 폭의 나름대로의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와는 좀 다른 판매고가 예상된다. 여기 이제 아이폰 15, 그러니까 15번째 버전이죠. 그래서 이제 AP를 생산하는 뭐 TSMC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와 부품까지 전반적인 낙수 효과가 글로벌 IT 기업들한테 이렇게 좀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무난히 좀 우상향할 걸로 좀 보이고요. 이런 자화전자 같은 이선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또 주가의 수익률로는 좀 높게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는 자화전자까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려 2차 전지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을 3개나 가지고 오셨는데 자,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가 함께 가졌단 말이죠.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약진을 조금 더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2차 전지를 세 네, 종목 뭐, 갖고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아서. 네, 굳이 뭐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듯이 아무래도 에코프로 지표 종목이 워낙 또 강세에 있고 또 저의 계산으로는 MSCI에 편입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이렇게 크게 뒤로 밀릴 리는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순환매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단 좀 2차 전지 쪽에 조금 무게를 두는 그런 선택을 가져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 대표님은 이러한 소식을 좀 격하게 동의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오늘 네 종목 2차 전지 관련주 갖고 오셨어요? 어떤 종목 고민해 네, 2차 오셨어요? 전지 한 종목 갖고 왔는데 일단 차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냥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에코프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공매 잔고만 여전히 172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갚아야 될 물량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코스닥 기준으로도 공매도 잔고 기준으로 아마 5등 안에 들 겁니다. 계속 1등부터 5등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세력에 갚아야 될 잔고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개인하고 이 공매친 세력하고 끊임없이 지금 계속 경쟁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공매친 세력이 힘든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양식품인데요. 정부 가격이나 그 압박 관련돼 가지고 뭐 2, 3일 정도 크게 하락은 나왔지만 그게 뭐 펀더멘탈에는 전혀 뭐 이상은 없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가장 잘 팔리는 메인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을 안 했고요. 그렇더라고요. 짜짜로니하고 그냥 삼양라면만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 인하하는 게 뭐 정책 가지고 얘기할 그건 아니지만 뭐 얼마나 이게 그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인하 폭 자체도 굉장히 뭐 미미한 수준이다. 근데 이제 삼양식품의 그 본업 펀더멘탈로만 봤을 때는 워낙 해외 매출 비중이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K푸드가 얼마나 해외에서 계속 잘 팔리고 비싼 라면을 잘 파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2분기에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펀더멘탈을 흔드는 매크로 이슈 때문에 가격만 빠진 거지 2분기 실적은 여전히 해외에 대한 모멘텀으로 여전히 견조할 거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밀양 그 신공장 가동한 거 관련돼서 가동률이 굉장히 꾸준히 한 70에서 80% 수준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LG전자인데요. 삼성전자랑 거의 지금 그 분기 실적 가지고 그 비교하는 VS 그게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1분기보다 훨씬 지금 LG전자가 잘 나왔고 2분기에도 역시나 LG전자가 이 전자 쪽에서 실적으로 탑을 기록할 것을 보고 있는데요. 가장 기대하는 요인은 역시 전장입니다. 작년에 80조 수주잔고 찍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0조 초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력으로 하는 가전 관련돼서도 프리미엄 제품을 잘 팔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냉장고, 프리미엄 세탁기, 프리미엄 에어컨. 근데 이 가전 관련돼서 좀 재미난 거는 뭐 예를 들어 신발 관리기, 그다음에 뭐 슈케이스, 식물 재배기 이런 다양한 제품들, 프리미엄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이 부분 관련 뭐 심지어 수제 맥주 제조기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신규 가전 제품인데 뭔가 이게 카테고리를 다양하고 있고 다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장 관련돼서도 해외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나 중동, 뭐 유럽까지 이렇게 해외에 대한 전장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가전과 전장이 여기서 계속 사업이 뭐 좋아지면 좋아지지 더 나빠질 일은 없다. 가전 쪽을 굉장히 우려했는데 프리미엄 가전 쪽이 잘 팔리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실적 기대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하늘을 나는 차라고 하는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계속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다음 달에 한국형 이 실증 사업을 앞두고 있고요. 뭐 이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지금 UAM 시장 규모가 한 8조 정도에서 1851조까지, 네, 2040년까지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40%가 넘는 굉장히 가파른 연평균 시장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12월 달까지 KUAM 1단계 실증을 벌일 경우에는 이거 관련돼서 계속 좀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대장주의 성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인데요. 그 최정호 포스코그룹 회장이 어제 밝혔죠.
지난 50년간의 철강 사업을 통해 그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로 2차 전지 소재하고 수소 쪽 핵심 사업 중심으로 성장을 이루겠다. 그래서 121조를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2차 전지 소재 총 2030년까지 121조 중에 2차 전지 소재 쪽은 한 최소한 40조 이상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투자 중에 뭐 60% 이상을 국내에서 포스코 포항과 강양에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포항과 강양 공장에 있는 뭐 이 2차 전지 밸류체인 라인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오셨지만 또 다양한 섹터군에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2차전지와 뭐 IT 쪽을 주목하고 계신 우리 정경민 팀장님, 오늘장 원픽 종목 제시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렸었던 자화전자를 뭐 누구나 알고 계실 만한 이슈입니다만 이게 다시금 시장에서 좀 환호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선택을 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애플의 강세 그런 낙수 효과에 이어지는 이제 국내 애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신규 매출로는 이제 가장 큰 그런 매출 인식이 이어지는 그런 초기 국면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맥스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소위 카툭튀를 좀 막기 위해서 만든 이제 폴디드 카메라를 처음 이제 도입하게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LG 이노텍이 단독으로 좀 납품을 하게 되고 렌즈를 움직이고 손떨림을 방지하는 그런 액추에이터를 전량 LG 이노텍에 공급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떨림 방지와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죠. 소위 이제 OIS라고 좀 불리우는 이제 그런 부품인데 삼성 일부 모델에 좀 적용 중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비 조금 이제 실적이 좀 줄어들어서 펀더멘탈이 좀 약해진 건 사실인데요. 만약에 이번 이제 애플의 매출 인식이 좀 시작이 된다면 물론 이제 과거에 인터플렉스가 10배거가 갔었죠.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단일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주가를 견인할 만큼의 턴어라운드는 뭐 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올 하반기에 매출 인식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가이던스가 8천억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 650억, 순이익이 580억 정도인데요. 내후년에는 비슷한 매출에도 이익 단위 한 20% 이상씩 지금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실적 미스만 없다면 저는 조단위 시총으로 좀 시가총액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올 뭐 상반기 무난한 우상향을 좀 그렸어요. 아무래도 뭐 펀더멘탈이 워낙 좀 저조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을 좀 해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최근에 다시 3만 원 초반까지의 그런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또 지워냈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시금 좀 추세에 복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는 전저점 3만 1,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면 그때는 좀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뭐 3만 4,000원 전후, 목표가는 5만 원 정도까지 조금 높여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화전자 주가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오늘장 원픽 종목 들어보죠. 네, 역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철강에 대한 그 우려를 갖고 있죠. 근데 뭐 여기서 철강 시황이 더 이상 뭐 더 나빠질 거냐, 뭐 중국 관련돼서 철강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뭐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중국 관련돼서도 예를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대출 금리를 낮추는 뭐 그런 일종의 호재성 그 뉴스가 계속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뭐 여전히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갖고 있고요. 철강에 대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조선 쪽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업황이 자동차나 철강 쪽에서 자동차나 조선 쪽에서 업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갖고 있는 강력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의 연결 실적이 당연히 좀 하반기에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철강이 기본 정도 수준만 유지하면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서 뭐 주가가 크게 더 빠질 가능성은 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철강사들 입장에서도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은 공급 늘린 거에 대해서 그 후속 업체들이 사실 그들만의 좀 치킨 게임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서희 일종의 정부기관인 뭐 중국 철강협회도 철강 가격이 뭐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뭐 엄청나게 공급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철강 공급이 더 막 엄청나게 확대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돼서는 하반기에 이제 리튬 공장 그 10월 달에 준공, 광양의 광석 리튬 공장도 이게 끊임없이 계속 리튬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포스코홀딩스는 물론 무겁긴 합니다. 물론 에코프로 너무 이 수익률 측면에서 극명하게 대비되긴 하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이 리튬과 이 2차 전지 밸류체인의 가장 앞단이 광물의 뭐 탑픽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김지윤 대표님의 원픽 종목은 2030년까지 121조 투자 단행을 결정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정경민 부장님의 원픽 종목은 자화전자였습니다. 두 종목 주가 흐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